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국 시장 판매액 2배 점프. 전체 매출의 20% 차지. 테슬라의 중국 시장 내 매출액이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판매액은 66억 6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테슬라 전체 매출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을 늘리고 북 시장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왔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년보다 현지 시장에서 판매량을 꾸준히 늘렸다는 분석이다. 중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의 모델 3는 2020년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였다. 테슬라의 중국 매출은 약 56억 6천만 달러로 전체 315억 4천만 달러의 21%에 달했다. 지난 2019년 테슬라의 중국 매출은 29억 8천만 달러로 전체 매출의 12% 수준이었다. 한편 중국 고타이지안증권이 최근 추정한 2025년 중국 신차 시장 규모는 2,681만 대다. 이 중 순수 전기차 비중은 530만 대가 될 전망이다. 2035년이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1,50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대주주 비트코인 투자 규모 제한 논의. 테슬라 대주주 베일리 기포드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 규모의 제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타임즈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회사 베일리 기포드의 제임스 앤더슨 파트너는 최근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밝힌 테슬라의 15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매입에 대체로 만족하나 투자 금액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작년 9월 테슬라의 외부 최대 주주였던 베일리 기포드는 테슬라 보유 지분을 6.32%에서 5% 이하로 축소했으며 이 영향으로 테슬라 주가는 급락한 바 있다. 최근 더블로 크립토가 공개한 SEC 문건에 따르면 테슬라 측은 지난 1월 기업자금 효율적 운영 및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투자 정책을 업데이트했으며 그 일환으로 15억 달러 상당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보고했다. 테슬라의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 사실은 지난달 초 테슬라 내부 직원을 통해 이미 폭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SNS 플랫폼 레딧에서 자신을 테슬라 직원이라 소개한 계정 TSLA 인사이더 이용자는 테슬라가 8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72시간 우리 회사는 33,142달러의 평균 가격으로 24,700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나는 캘리포니아 테슬라 연구 부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다라고 밝혔다. 당시에는 해당 폭로가 이슈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일부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당 계정 이용자가 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로 초대형 기업들의 암호화폐 채택이 흔실어들며 차기 주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 차기 주자로 애플과 트위터가 거론되면서도 다른 대기업들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다른 주류 기업들이 테슬라에 이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기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률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JP모건 체이스는 기업의 재무 포트폴리오는 통상적으로 은행 예금, 머니마켓 펀드, 단기 채권으로 구성되며 이는 연간 가격 변동률이 1%를 맴도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비트코인을 추가하면 가격 변동률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어떤 기업이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으로 채우면 80%인 비트코인의 연간 가격 변동률로 인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격 변동률도 8%로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바이두, 자율주행차로 추가 상승 기대. 목표주가 250달러에서 325달러로 상향. 이번 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중국 인터넷 공룡 바이두의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미즈호 증권이 10일 밝혔다. CNBC에 따르면 미즈호 증권의 제임스 애널리스트는 전날 스쿼크박스 아시아에 출연해 바이두는 자율주행 네트워크망 확충으로 이익 상승을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중국은 30개 국내 시장에 자율주행차를 지원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즈호 증권은 바이두의 가격 목표를 $250에서 $325로 올려잡았다. 투자은행 차이나르네상스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애널리스트는 우리가 목표 가격을 업그레이드한 이유는 국가 건설 계획이 확실해짐에 따라 바이두의 자율주행 사업 가치를 $200억 에서 $400억 끌어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두의 시총이 종가 기준 $1,006억 3,100만 찍었다. 바이두의 주가는 미국 정규 주식시장에서 9일 6.67% 상승한 $295.04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303.49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미즈호 증권은 중국 전국의 스마트 교통과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이두의 아폴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일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핵심 사업이 웹 검색인 기술 바이두는 자율주행 마일리지와 현재 가장 경험이 풍부한 AI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즈호 증권은 자율주행 기술이 중국의 2억 7천만 대 중 20%에 이른다고 가정하며 자율주행 기능 시장 규모는 $77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위 애널리스트는 2030년까지 바이두가 자율주행으로 연간 약 $115억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로컬 서비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성장률이 높은 모든 인터넷 분야와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첨단 반도체 부족 사태도 바이두의 자율주행 시스템에서의 장기 전망을 저해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중국의 스마트 교통망 확충이 3에서 5년에 걸쳐 이뤄질 것이다. 회사의 광고 사업 마진은 꾸준히 변동이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저우 황푸구와 바이두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플랫폼 아폴로가 공동으로 만든 자율주행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은 올해 신년 행사 기간 처음 공개된다. 지난해 바이두는 광저우시와 손잡고 중국 최초 디지털 교통운영과 자율주행 시범 운영을 황푸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바이두는 황푸구의 세계 최대 자율주행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오픈한다면서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순찰, 자율주행 작업차도 함께 배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두가 자율주행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2014년 10월 자율주행차 개발을 선언했고 베이징 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선보이기도 했다. 2017년 4월에는 자율주행 플랫폼 프로젝트 아폴로를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도심 도로 및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근엔 미국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로써 바이두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6번째로 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오, 미국 시장 진출하나. 도이체뱅크 구인 광고 나와.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전기차 종목 가운데 하나인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는 현재 미국에서 제품을 팔고 있지 않지만 향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배런스가 보도했다. 도이체뱅크의 에디슨 유 애널리스트는 니오와 관련한 흥미로운 정보를 포착했다. 미국 시장 사업 계획과 관련한 니오의 구인 광고가 링크트인에 게시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 현재는 해당 게시물은 내려졌지만 유 애널리스트는 니오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니오는 이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배런스는 니오가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다만 유 애널리스트는 니오의 미국 진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진 않으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니오가 미국 시장에 당장 진입하기는 어려우며 오는 2025년에도 니오가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런스는 미국보다 유럽에서의 판매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니오는 올해 말 유럽 내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유 애널리스트는 이미 링크트인에는 오슬로에 기반을 둔 구인 광고가 많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니오의 경쟁사인 샤오퐁은 작년 12월부터 노르웨이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매체는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기존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배런스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가 많아지면 기존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로 더 빨리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오의 미국 주식 애탁증권은 6.38% 급등한 62.84달러의 장을 마감했다. 샤오펑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샤오펑 P7 중국 상하이서 화재 사고 잇따라 안전성 도마 위에 올라. 중국 상하이에서 대로변에 세워져 있던 샤오펑 모터스의 전기 세단 P7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대로변에 세워져 있던 샤오펑 P7의 하단 후미 부분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더니 곧 불이 붙었다. 이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으며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발화점이 샤오펑 P7의 하단 후미 부분인 것으로 보여 배터리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샤오펑 P7에는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이 공급한 배터리가 탑재됐다. 샤오펑은 P7에 탑재하는 배터리를 CATL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 때문에 CATL 배터리의 안전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중국 하이난성 하이코우시의 도로에서 정차 중인 광저우 신에너지차의 순수전기차 아이오네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보다 앞선 5월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에서도 아이오네스 화재 사고가 있었다. 두 사고 모두 충전이나 충격에 의한 사고가 아닌 자연 발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저우 신에너지차는 CATL이 공급한 NCM811 배터리를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하는 리콜을 진행했다. 또 2020년형 모델부터는 NCM811 배터리 대신 NCM523 배터리를 탑재했다. NCM523 배터리는 CATL이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에는 중국 시안에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의 7인승 전기 SUV ES8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시안에 있는 니오의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던 중 불이 붙어 전소됐다. 현지 언론들은 차량 하부의 충격으로 배터리팩 외형이 변형되면서 내부 합성이 발생, 불이 났다고 보도했다. ES8에는 CATL의 NCM811 배터리가 탑재되는데 니오는 ES8의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 배터리팩의 에너지 밀도를 킬로그램당 135W시에서 170W시로 늘렸다. 그러나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니오는 배터리의 최대 충전 용량을 9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 또 중국의 한 네티즌은 지난해 5월 CATL의 NCM811 배터리를 날카로운 바늘로 뚫는 테스트 영상을 올렸다. 이 테스트는 중국의 배터리 안전 규격 DBT 31485 표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직경 7mm의 강철 바늘을 25mm의 속도로 CATL의 NCM811 배터리에 구멍을 뚫었다. 그 결과 배터리 내부에서 매우 심한 팽창 현상이 일어나더니 배터리가 순식간에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일수록 고온과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충전 시 팽창, 변형, 발화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CATL이 공급하는 NCM811은 니켈 함량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